기체 법칙 파트가 나중에 이제 압력, 부피, 무슨 그런 관계 이런 거 할 때도 나오는데, 기체는 좀 특이한 게 있어. 기체는 액체나 고체랑 좀 다르게 뭐가 다르냐면은 이런 게 있어. 기체는 분자와 분자 간의 거리가 엄청나게 멀죠. 분자와 분자 간의 거리가 엄청나게 멀어. 예를 들어서 두 개 분자가 있다고 친다면 얘네가 굉장히 활발하게 움직이니까 기체인 거죠. 기체의 특징이 분자 간의 거리가 매우 멀다. 다른 말로 에너지가 매우 많다는 뜻이거든요. 기체는 그래서 두 개 분자가 들어있다면, 기체 분자 두 개가 들어있다면 얘네가 차지하는 공간이 이만큼의 공간을 차지합니다. 예를 들어서 얘보다 훨씬 더 무거운 어떤 기체가 있다고 칩시다. 이런 기체가 있어요. 훨씬 더 무거워. 분자가 무거워. 근데 분자와 분자 간의 거리가 어때요? 매우 멀죠. 매우 멀기 때문에 이렇게 돼 있어. A라는 기체보다 B라는 기체의 분자량이 훨씬 더 큽니다. 훨씬 더 무거운 기체야. 하지만 똑같이 두 개 분자가 들어있다면 부피가 똑같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라고 물어본다면 분자 간의 거리가 너무 멀기 때문에 이런 느낌이죠. 얘는 요만한 게 두 개 이렇게 있는 거고, 얘는 이만한 큰 거 두 개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이렇게 있을 때 부피랑 달라진 거 없죠? 부피가 똑같다니까, 이렇게. 이해돼요? 잼민이네? 아무튼. 이렇게 작은 거 두 개가 이렇게 공간을 차지하고 있는 거랑 큰 거 두 개가 공간을 차지하는 게 부피가 똑같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같은 부피를 차지하게 됩니다. 얼추 비슷하네요. 같은 부피. 이게 기체 법칙 중에 우리가 아보가드로의 법칙이라고 해요. 아보가드로의 법칙. 정리하면 아보가드로 법칙이란 기체 분자수가 뭐에 비례한다? 부피와 비례한다는 겁니다. 기체 분자수가 똑같다면 부피도 똑같다는 뜻이. 기체 분자수 똑같다면 부피도 똑같다. 기체 분자수에 비례한다. 그 이유는 분자 간의 거리가 매우 멀기 때문이라는 거죠. 기체만 그래. 액체나 고체는 그렇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기체의 압력은 추가로 그 나머지 법칙들도 있는데 그 나머지 법칙들은 기체에만 적용되는 건 아니고 다른 액체나 고체에도 적용되는 법칙이라서 따로 쓰진 않을 거예요. 뭐 질량 보존의 법칙, 그죠? 기체 반응의 법칙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냥 일반적인 액체나 고체도 똑같이 반응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것들은 따로 정리하지는 않을 거고 기체만의 유일한 특징, 이 아보가드로 법칙이 기체만의 유일한 특징입니다. 좀 미리 예고편을 좀 얘기한다면 여기다가 기체 분자를 몇 개를 집어 넣을 거냐면 6.02 곱하기 10의 23승계를 넣을 거예요. 일단 겁나 많죠, 그지? 무슨 뭔지 모르겠어. 이 겁나 많은 이 숫자를 나중에 외울 거예요. 1몰이라고 합니다. 몰. 다시 말해서 기체 분자 1몰계를 우르르 집어넣으면 이만큼의 부피를 차지할 거 아니야? 그 숫자도 외워야 돼. 그때 부피가 얼마다? 22.4리터를 차지합니다. 이런 숫자들을 암기하는 걸 어려워해서 어렵게 하는 건데 22.4리터를 차지하게 돼요. 근데 22.4리터는 이 기체 분자가 수소 분자든 이산화탄소 분자든 물 분자든 상관없이 모두 1몰을 넣는다면 모두 22.4리터를 차지하게 되겠네요. 그죠? 기체의 종류에 상관이 없다는 뜻입니다. 기체 분자수가 온전히 부피에 비례한다는 건 기체의 종류와는 뭐하다? 무관하다. 상관없다라는 뜻입니다. 기체의 종류에 상관없이 모두 이러한 관계를 갖고 있고 몰파트를 어려워하는 친구들은 이러한 어떤 기준이 되는 숫자들을 내 친구로 만들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기준이 되는 숫자. 22.4를 딱 보는 순간 너 1몰 이렇게 떠올라야 되거든. 이 기준이 되는 숫자들을 좀 잘만 익혀놓으면은 그 다음부터는 그냥 A, B, C, D를 알면 알파벳을 조합해서 단어를 만들 수 있듯이 이런 기준이 되는 숫자, 이게 알파벳 A, 알파벳 B에 해당합니다. 거의. 이걸 알고 있어야 나머지 조합이 되는 거야. A, B니까 아빠가 되겠죠. 아빠. 그래요. 아무튼 아빠를 만들 수 있습니다.
아보다 빠가 크네요. 자, 기체 압력. 기체는 어떻게 압력을 만들어내냐면, 봐봐. 압력이 프레셔, P라고 쓰거든요. 압력의 공식이 단위 면적당 얼마만큼의 힘을 가하냐로 결정이 됩니다. 다시 말해서, 쌤이 어떤 무게가 있잖아. 쌤이 무게를 가지고 발을 밟으면 아프겠지. 그지? 근데 쌤이 근데 하이힐을 신고 빡 밟으면, 더 아프겠지. 같은 무게인데 왜 더 아프죠? 같은 무게인데, 힘이 똑같은데, 하이힐이 면적이 좁죠? 압력이 크니까 더 아픈 거야. 압력이 크니까. 여기서 뭘 유추할 수 있냐면, 압력 공식이 P는 A분의 F인데, 이걸 F에 대해 정리한다? F에 정리하면은, 파예요, 파. 보여? 힘을 정의하는 공식이 하나 더 나온다는 겁니다. F는 MA 들어갔어요, F는 MA. F는 MA는 들어갔는데, F는 PA 들어갔나요? 처음 들어보죠? F는 PA, 그죠? 여기도 파네, father. 아무튼, 파, F는 파. 이렇게 구할 수 있습니다. 자, 문제에서 압력을 주고 단면적으로 갑자기? 그럼 이걸 갖다 뭘 구할 수 있다? 가해지는 힘을 구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물리라는 게 이래요, 물리라는 게. 갑자기 물리 넘어가는데, 물리라는 게 이런 공식의 변형을 해서 얼만큼 잘 응용할 수 있냐가 물리에서 쓰여지는 어떤 우리의 기술, 어떤 우리의 어떤 스킬 이런 것들인 거죠. 스킬인 거죠. 자, 즉 압력은 이렇게 구하게 되는데, 그럼 기체가 일으키는 압력도 여기서 크게 벗어나지 않거든요. 풍선에다가 이렇게 기체를 넣어놔요. 하나, 둘, 세 개. 돌아다니겠죠? 왜 돌아다녀? 에너지가 제일 많잖아. 고체보다 액체가 에너지가 많은 거 알죠? 액체보다 기체가 에너지가 많은 거 알죠? 왜 에너지가 많지? 고체한테 열을 가해야 액체가 되고요. 액체한테 열을 가해야 기체가 되니까 점점 에너지가 많아지는 거죠. 에너지가 많으니까 되게 빠르게 돌아다닌다는 겁니다. 돌아다니면 가다가 꽝 충돌하겠죠. 꽝 충돌할 겁니다. 그죠? 충돌할 때 힘을 가하는 거예요. 어떻게? 단위 면적에 힘을 가하는 거예요. 즉 압력이 1에서 발생이 됩니다. 1에서. 단위 면적에 힘을 가하고 있기 때문에 기체가 압력을 발생시키고 있다는 겁니다. 이때 발생시키는 압력은 얼마일까요? 딱 봐도. 무조건 1기압이죠. 왜죠? 바깥에가 1기압이니까. 이거는 주어지지 않습니다. 우리 여기 평상시의 압력이 항상 1기압이거든요. 풍선이 저 모양을 유지하고 있는 이유는 안의 압력과 밖의 압력이 같기 때문인 거예요. 저기다가 내가 바람을 더 불어넣어. 어떻게 되죠? 풍선이 커지죠. 왜 커지죠? 바람을 더 불어넣는다는 건 기체 분자를 더 추가한다는 겁니다. 그죠? 기체 분자를 추가하면 안에서 일으키는 압력이 어떻게 돼요? 충돌을 더 많이 하니까 압력이 더 세지겠지. 압력이 세지면 순간적으로 이기압이 될 수 있을 거 아니야. 그치? 순간적으로 이기압이 되지만 그럼 안쪽 기압이 높으니까 넓게 밀어낼 거 아닙니까? 밀어내다가 공간이 이렇게 커지면 아까 충돌을 조그만 면적의 충돌이 100번 충돌했다면 100번 충돌할 때 이기압이었다면 지금 이렇게 쭉 늘어나서 단위 시간당 충돌 횟수가 다시 얼마로 줄면 50번으로 줄면 다시 1기압으로 줄어드는 겁니다. 예. 다시 안쪽이 1기압이 돼버리면 더 이상 팽창을 멈추고 다시 그 형태를 유지하게 되겠지. 그치? 그죠? 하지만 결국 언제 멈춘다? 바깥과 같은 1기압이 됐을 때 멈추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부피를 키우는 방법이 이렇게 풍선의 크기를 점점 키우는 방법이 세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가지. 첫 번째, 지금 방금 한 개의 풍선의 크기를 키우기 위해서 뭘 넣었어요? 풍선 속에 있는 기체 분자 입자수를 넓혔죠. 입자수를 크게 더 많이 넣어주는 방법이 있고요. 또 어떤 방법이 있죠? 온도를 높이는 거, 온도 높이면 얘가 안에서 더 세게, 또 빠르게 움직일 거 아니야? 단위 시간당 충돌 횟수가 더 증가하겠죠. 그러므로 횟수가 증가하니까 압력이 커져서 쭉 밀고 가겠죠. 부피가 또 커지면 또 멈추겠지. 온도를 높여줘도 풍선의 크기는 커질 겁니다. 마지막 방법은 뭐야? 맞아. 압력을. 어디 압력을? 그게 중요한데?
여기 안에 압력을 어떻게 높여, 이거? 이게 1번과 2번이 안에 압력을 높이는 방법이었잖아. 생각의 발상의 전환. 그렇죠. 밖에 압력을 낮춰버리고. 밖에 압력을 낮춰버리는 거야. 밖에 압력을 0점으로 낮춰버립니다. 낮춰버리면 밀고 나갈 거 아닙니까? 그죠? 언제까지? 안과 밖이 똑같이 0.5가 될 때까지. 그죠? 그래서 외부 압력이야, 외부 압력. 외부 압력을 낮추는 방법도 이제 이 풍선의 크기를 키워주는 방법이 되겠죠. 이런 압력 관계를 가지고 되게 다양한 또 문제들이 출제가 될 겁니다. 여기도 또 되게 애들이 어려워해요. 기초가 되는 개념이 이런 개념이에요. 기초가 되는 개념들이 이런 개념들을 알고 있어야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고요. 아마 앞으로 많이 보게 될 공식이 PV는 nRT. 혹시 들어본 적 있나요? 들어봤어요? 이게 뭐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 막 그따로 불러요. 그죠? 이게 보일 법칙, 샤를 법칙 들어봤죠? 보일 법칙과 샤를 법칙을 다 여기에 넣어놓은 게 이거야. 그러니까 보일 법칙 따로, 샤를 법칙 따로 배울 게 아니라 여기 안에 요거만 알면 요 공식 안에 그 모든 것들에 대한 내용이 다 들어있다는 정도로만 알면 되고요. PV, NRT 앞으로 좀 외워놓으면 응용 문제 풀 때 되게 쉽습니다. 이 공식은 사실 화 2에서 제시를 하거든요. 근데 화 1 문제 이걸 알고 있으면 되게 쉽게 풀린 문제가 되게 많아서 외우기를 선생님은 권해요. 이 설명을 할 겁니다. 수업 시간에. 설명해서 이게 뭔지 설명하는 시간을 가지게 될 거예요. 자, 어쨌거나 5번에서 기체의 법칙에서 기체에 대한 내용을 이 정도로 한번 정리해 봤어요. 자, 그 다음 퍼센트 농도. 이 농도 파트가 화학원의 거의 뒷부분에 있는데, 그러니까 기말고사? 2학기 기말고사 때쯤에 이제 농도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는데, 수능 때 제일 어려운 게 여기예요. 농도 파트. 화학원 선택지 안 할래요. 왜? 농도가 너무 어려워요. 뭘 하고 농도가 어려워야가 화학에서 아이들이 화학원을 기피하는 이유예요. 몰 파트랑 농도 파트 너무 어려워요. 어떤 아이들은 전 생명과학 선택 안 할래요. 왜? 유전이 너무 어려워요. 그죠? 그러니까 다 킬 포인트가 있습니다. 생명은 유전 파트만 잘 정복하면 나머지는 좀 시간을 들이면 해결이 돼요. 유전 파트는 시간을 들여도 잘 해결이 안 돼요. 약간 그런 게 있어요. 그리고 여기 화학 같은 경우는 몰 파트랑 농도 파트가 좀 잘 해결이 안 되는 아이들이 많이 있고, 물리 같은 경우는 이제 운동 파트가 많이 어렵다고요. 운동 파트 맨 앞에 일단 그것도 여러분들 1학기 중간고사 때 만나게 되는 게 또 운동 파트입니다. 그래서 물리화학을 선택한 친구들은 처음이 진짜 중요해요. 어렵고 처음이라서 아마 처음이라 학교에서 쉽게 내시길 좀 바라야 되는데, 첫 부분에서 좀 힘을 실어서 좀 어렵게 내버리면은, 와, 2학년에 올라와서 해를 만나야 된다. 너무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게 됐습니다. 우리 방학 때부터 열심히 빌드업 작업해서 열심히 좀 준비해야 됩니다. 자, 이건 다 알고 있는 건데, 퍼센트 농도 공식을 한번 소개하는데요. 퍼센트 농도는 이렇게 구합니다. 용액의 질량이 나와요. 용액의 질량, 그람으로 거의 나오고요. 그 안에 들어있는 용질의 질량도 그람으로 나오고요. 곱하기 100을 가지고 구하는 게 퍼센트 농도입니다. 우리가 수학할 때도 퍼센트 농도 가끔 나오죠. 그게 왜 퍼센트 농도를 자꾸 쓰냐면은, 퍼센트 농도는 질량분의 질량이죠. 이 질량이란 녀석은 물질의 양이라서 온도가 변하더라도 물질의 양이 바뀌나요? 쌤을 이루고 있는 물질의 양이 있어. 나를 40도짜리 어디다 집어넣으면 나를 이루는 물질의 양이 바뀌나요? 또는 압력이 바뀐다고 내 물질의 양이 바뀌나요? 나를 막 달에다 딱 갖다 놓는 순간 내 질량이 막 바뀌어? 그런 거 아니잖아. 나를 이루는 물질의 양은 변화없잖아. 즉, 질량이라는 녀석은 온도나 압력이 변하더라도 질량은 변하지 않아. 그러면 퍼센트 농도도 변하지 않아. 환경이 변하더라도 쟤네들은 전혀 변하지 않아. 즉, 주위 환경의 영향을 잘 받지 않아. 그래서 많이 사용하는 거야. 몇 프로야? 이렇게 몇 퍼센트야? 퍼센트 농도를 많이 쓰는 이유가 바로 질량분의 질량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화학원에서는 또 다른 농도들을 또 배워요. 퍼센트 농도 외에 추가적인 농도들을 배울 텐데, 그 농도들의 특징은 환경에 따라 변화가 돼요. 그래서 여러 환경을 문제로 제시할 수 있겠지. 그럼 문제 낼 게 너무 많겠네.